사당역이고요. 마스크 쓰고. 같이 있어요. 중앙선거 방송 토론위원회하고 중앙선거 여론조작심의위원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언론도 다 반국가 세력이고 내각제 계엄 세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조작을 하는,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그 여론 조작의 그 본거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 이게 범죄 소굴입니다. 범죄자들이 다 범죄자들. 예, 이곳이 지난번에 12월 3일날 계엄 당시에 여기도 계엄군이 들어왔던 여론조사기관, 소위 말하면 연구소, 예, 연구소가 아니라 여론조사기관이라고, 선관위 부속기구. 예. 네. 하나 기관입니다. 많이 남았었는데 유튜브 또 중형 유튜브들도 계시기 때문에 최소 뭐 몇천 명 이상은 뭐 함께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장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황교안 후보님이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뒤에 서 있는 분들이 너무 좁네. 내일이에요. 그래서 잘 됐죠. 그 뒤에 그 유튜브 찍으신 분 뒤에 계신 분, 우리 황교안 후보님 지지자분이시면 오셔도 되면 열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같이 뒤에 좀 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황교안 후보님 도착하셨습니다. 네. 황교안! 네. 네, 황교안 후보님 오셨습니다. 네. 마이크를 써서 되겠죠? 마이크 써도 괜찮습니다. 선거 기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치를 해놓고 말씀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무소속 후보자의 TV토론 기회 불공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럭키7 7번 후보 황교안입니다. 저는 기존 정당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소속 후보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저는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아니라 국민이 공천한 국민 후보입니다.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TV 토론회가 얼마나 기울어진 운동장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후보자 그룹을 초청 대상 후보자 그룹과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초청 외 후보자 그룹으로 나누어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초청 대상 후보자 그룹은 4명이고 초청 외 후보자 그룹은 3명입니다. 초청 대상 후보자는 다음 3가지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합니다. 첫째,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하는 후보자. 둘째, 직전 각종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셋째, 언론기관의 언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에게는 애초부터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은 구조입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긴급히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여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습니다. 또한 언론기관에서 고의적으로 특정 후보를 배제할 경우에 여론조사 지지율은 확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출마했는지, 아직도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초청 대상이 아닌 후보자는 초청 대상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후보자와는 애초에 토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토론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정한 일 아닙니까? TV 토론의 횟수 역시 초청 대상 후보자 그룹은 4번입니다. 4번이나 하는데 그렇지 않은 후보는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해서 모든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비를 똑같이 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 똑같이 냈습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균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TV나 라디오 방송 역시 단 1회 방송에도 수억 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돈으로는 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TV나 라디오 방송 토론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선거 프로세스가 기득권 정당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득권 정당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에는 이미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참으로 불공정합니다. 무소속 후보는 국민이 직접 추천서를 써서 공천합니다. 그래서 국민 후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는 국민에게 알려질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제가 출마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경우 5년 동안 줄기차게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기 때문에 기존 부정선거 권력으로부터 투명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또 음모론자로 조롱도 받습니다. 대통령도 부정선거 얘기를 했으니까 음모론자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정치판은 돈 있는 사람만이 정치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뜻있는 청년들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어야만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데 쓴 돈을 결국은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둬들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부패가 부패를 낳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정치에는 염증을 느낍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를 할 것입니다. 돈 없이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역량만 있으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그런 반듯한 운동장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저는 순수한 청년들 그리고 열정적인 애국자들과 함께 깨끗한 정치, 투명 정치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계몽된 국민들만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 그 진실을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고 또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을 여러분 같이 해나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다음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 해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관위가 얼마 전 부정선거 의혹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한다고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던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비잔류형 봉인지,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그리고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일 투표 결과가 다른 조작 의혹 등 정말 이런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는 그간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국민이 제기한 명확한 문제점을 전혀 고칠 의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6.3 대선도 기존처럼 문제 많은 선거 시스템으로 치르겠다고 하니 정말 치를 것이니 잔말하지 말고 따르라. 국민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에게 이런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선관위의 설명이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일명 일장기 투표지는 잉크 충전식 만년 도장, 잉크 충전식 만년 도장으로 제작이 되어서 잉크가 과다 분출되거나 또는 인주를 사용해서 날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떨까요? 일장기 투표지는 한두 장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두 장이 나왔어야 그렇게 묻어가지고 잉크가 묻었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아니에요. 인천 연수구의 한 투표소의 전체 투표지가 1974장이었는데 그 중에 50%가 넘는 1000여 장이 이런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투표관리관은 법정에서 이런 투표지를 찍은 적도 없고 또 이런 걸 본 적도 없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시뻘겋게 뭉개진 일장기 투표용지나 또 시퍼런 배춘입 투표용지를 받고도 그냥 투표할 대한민국 유권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이런 일장기 투표지나 배춘입 투표지가 나온 적이 과연 있습니까? 선관위의 해명은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삼척동자도 믿을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둘째, 봉인지에 대해서 선관위는 봉인지를 뜯어도 투표함에 자국이 남지 않는 비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투표함을 재사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배달치킨 박스의 봉인지도 뜯으면 파쇄됩니다. 뜯은 자국은 박스에 남습니다. 투표함에 뜯은 자국이 안 남는 봉인지가 이게 과연 봉인지입니까? 이런 봉인으로 투표함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봉인지를 왜 사용합니까? 투표함에 안전이 치킨 박스보다도 하찮습니까? 봉인지는 한지처럼 파쇄형, 잔류형 봉인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봉인지의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것이죠. 헝겊자루 사전투표함은 뚜껑에만 봉인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투표함과 뚜껑이 마주치는 곳에다 봉인을 해야 되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봉인은 그 양자가 떨어지지 않게 붙여놓은 것입니다. 봉인지 크기가 작아서 비녀같이 생긴 자물쇠의 양쪽 손잡이 부분은 봉인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봉인을 해도 얼마든지 열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선관위는 자물쇠 양 손잡이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봉인지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야
투표함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셋째, 사전투표 결과와 선거일 투표 결과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조작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만 명이 투표했는데 며칠 사이에 완전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그런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계학을 부정하는 오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 결과가 정상이라면 모든 자료를 갖고 있는 선관위가 데이터에 기반해서 해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저 조작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만 해도 되는 겁니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십시오. 국정원의 전산 보안 점수를 31.5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평가 점수는 100점이라고 하는 이런 선관위의 말을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10년 동안의 채용 비리가 1200건이나 되는 그런 조직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넷째, 사전투표 용지의 바코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코드를 통해서 투표지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코드를 통해서 투표지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비밀 투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전투표 용지 바코드 밑에 일련 번호 숫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과자 봉지의 바코드에도 바코드 아래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말이죠. 사람은 눈으로 바코드를 읽을 수가 없기에 숫자를 함께 적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 용지에는 바코드 밑에 일련 번호 숫자를 없애서 참관인은 육안으로는 투표용지를 몇 장 발급했는지 파악할 수조차도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전투표소에는 종이 유권자 명부도 비치해 놓지 않았습니다. 방범용 CCTV도 모두 가리고 있습니다. 즉 사전투표자 수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전투표 제도는 정말 폐지해야만 합니다. 다섯째, 인쇄 날인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와 함께 인쇄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 사전투표관리관이 자기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하십시오. 도장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도장 이미지를 전산 서버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전투표 관리관이 아니더라도 투표시간이 아니더라도 또 투표소가 아니더라도 선관위는 가짜 투표용지를 대량으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죠. 선관위는 왜 이런 오해받을 짓을 감행하는 겁니까? 또한 날인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의 도장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직접 도장을 찍느냐 아니면 투표용지 발행기가 인쇄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 자신의 개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아무리 선관이라도 투표소 밖에서는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 수 없도록 한 안전장치입니다. 투표 마감 후에 투표관리관은 개인 도장을 집으로 가져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투표관리관 자신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는 투표용지로 투표할 경우에는 무효 투표라고 법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사전투표 관리관뿐만 아니라 당일 투표관리관에게 관리관 자신의 개인 도장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선관위가 만들어준 도장을 사용하게 하고 그것만 사용하게 하고 투표 마감 후에는 그 도장을 반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표관리관에게 도장 제작과 반납 폐기 동의서를 받고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합니까? 왜 불법을 저지르는 겁니까? 제 검표장에서 나온 가짜 투표지와 통계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이런 선거 결과 등을 볼 때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된 선거 결과는 국민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선거 후에는 나라를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선관위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하십시오.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자신의 개인 도장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선관위에 반납하는 도장은 안 됩니다. 투표관리관이 자신의 개인 도장을 직접 찍도록 하십시오. 그게 원칙입니다. 발급기로 인수하면 안 됩니다. 둘째, 투표함이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십시오. 투표함과 뚜껑이 마주치는 곳에다 봉인을 하십시오. 지금은 사전투표함은 뚜껑만 봉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헝겊자루 사전투표함 이것을 당일 투표함과 동일한 재질로 사용하십시오. 부정을 없애기 위한 노력입니다. 봉인지의 재질은 폐쇄 잔류용으로 또 크기는 자물쇠 양 손잡이를 모두 다 덮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셋째, 종이 유권자 명부를 반드시 비치하십시오. 사전 투표소에는 종이 선거인 명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대한민국 유권자가 투표하는지를 확인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인 인명부를 반드시 비치해야만 합니다. 이상의 답을 5월 20일까지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이런 불법 선거에 대해 거부 운동을 벌일 것입니다. 범국민적인 분노가 일어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럭키7 황교안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10년째 투쟁을 하고 있는 천창용입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척결 투쟁을 해보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모두 거대한 카르텔로 다 장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천 상습 부정선거니 범죄 집단 앞에서 24시간 부정선거 척결을 바라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서 지금 24시간 노숙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 집단에 더 이상 선거를 맡기면 안 된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선거를 이영돈 PD, 전한길 선생님을 비롯한 공정선거 전국연합에서 국회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최소한의 걸 지켜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모두 묵살했습니다. 김용빈 사무총장을 비롯한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이 다 묵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면 안 된다. 대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정선거 척결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대표님의 생각은,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얼마나 나라 걱정이 되면 네. 그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선거의 공정성이 의심되면 그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공정선거가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 없으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아마 우리가 만든 항의서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텐데 잘 전달되고 돌아올 때까지 제가 이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정선거 척결이 우선입니다. 부정선거 척결이 우선입니다. 누가 돼도 또 맞습니다. 탄핵됩니다. 예, 맞습니다. 또 탄핵을 시켜버립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부정선거 척결이 우선입니다. 예, 부정선거가 핵심이야. 범죄 집단 타도가 우선입니다. 맞습니다. 오죽하면 이러고 댕기겠어요. 두 사람이 저쪽으로 자, 오죽하면. 옆으로 나란히 들어가서 이분하고 같이 나란히. 아니 나란히 난 옆으로 나랑 행대로 오케이. 예. 뭐 늘 있는 일이라서 제가 이따 황교안 총리님 가시면 쌍욕을 한번 하고 싶은데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아니 그걸 밖에서 하면 안 되고 사무실 안에서 들어가서 총무처하든 총무과에서 받든가 해야지. 홍보관리과에서 받아야지. 왜 사람이 나와서 밖에서 받냐고. 그렇게 문서를 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아니 그 청사로 들어가세요. 청사로 들어가셔서 받으시라고. 문서를 그런 식으로 밖에 나와서 전달하는 사람 어디 있어? 아니 서한을 거기서 밖에 나와서 받는 데가 어디 있어? 안으로 들어가야지. 누군지 모르고. 그리고 확인서 받으셔야지. 접수증. 예. 받아오세요. 우리 말을 들어야지 경찰 말을 들으면 안 되지요. 서한 전달 확인서를 받아야지. 확인서. 접수증을 받아야지요. 접사는 그러니까. 후보님 안녕하세요. 아니 그러면 저기 접수증만 아니 사진 찍은 거하고 그 저쪽에서 문서라는 건 정식으로 전달하고 확인서 받아갖고 와야지. 문서인데 문서. 접수증 같은 거. 아니 접수증을 받아야죠. 문서는 전달을 왜 밖에서 받냐고. 그 사무실 책상에서 받아갖고 확인서 받아야지. 스탬프로 찍어서. 그러니까 모든 문서가 접수증. 선관위가 업무가 이런 식이라니까. 세상에 주먹구구식으로. 이 가족회사가 아버지 말 듣겠지. 아버지가 말하니까 안 하고. 뭐야 문서가 이런 식으로 하고. 문서 밖에 나와서 받는 데가 어딨어. 책상에 앉아서 봐야지. 자, 확인서 안에는 받고. 지금 민원실이 없답니다. 민원실이 없답니다. 아, 없으면 담당자 민원실이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야. 당당합니다. 아니 없으면 총무실에 아니 민원실이 왜 없는 거예요? 문서라는 거는 받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고 감이 찍힌 도장이 필요한 거지. 선거기간 이것이 없어를 이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가족회사처럼 운영했기 때문에 문서 하나 받는 것도 가족이야. 아버지가 바들하게 받지. 이 회사가 가족회사거든. 가족회사. 여기는 자회사. 가족회사 과천 선관위 가족회사의 자회사가 여기야. 여기. 가족 회사가 아니고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회사. 가족 같은 회사. 여기 아닙니다. 가족 같은 회사. 자신들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가족 같은 회사라고. 이 선관위 가족 같은 회사라고. 선관위 업무하는 이슈 있다고 하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집단은 해체가 따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집단은 해체가 따릅니다. 접수하러
예,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문서를 받았다는 거기다 확인하다. 네. 나중에 넣어야 돼. 아니 나중에 가신 다음에 하자고, 가신 다음에. 아니 나중에 딴말 하자. 맞아요. 문서를 나중에 접수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 우리가 그 관공서 증거를 찾을 테다. 문서 전달이 사진으로만 되는 거냐고. 그건 안 되고 이 가족 예산을 그래, 가족 예산. 여기 가정에서 가출이 같이 접수해야 되나? 이 선관위 가족 예사가 여기 주택가에 있는지 몰랐네요. 여기서만 했는지 몰랐어요. 아, 여러분 잡았네요. 아, 어디 갔나 했더니. 아니 그리고 있잖아요. 여기 선관위 여기도 선관위니까 내일부터 며칠간 여기 있어요. 여기서 집회를 여기서 어디 뭐 그런 데가 있어야 돼요. 담당 과장이나 누가 확인서 받아줘야 돼요. 이게 자유대한민국에 있으면 안 되죠. 기본이 안 돼 있네. 아, 얘네들 보안이 굉장히 철저해요. 이 안에서 이제 짝짝짝짝꿍을 하는 거죠. 선관위 과천이랑 같이. 아니 선관위라고 원래 업무가 가족 예산에서 그냥 주먹구구 하는 거예요. 자유대한민국 지들을 법을 안 지키면서 국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데가 선관이야 선관이. 이번 선거